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 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1997년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을 팍팍 키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음료 회사에서 연간 판매량은 그의 여름 기온에 크게 좌우됩니다. 과거의 자료에 따르면 달성화 확률은 그의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경우, 비슷할 경우, 낮을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 있고요. 일부에 따르면 내년 기온은 높을 확률, 비슷할 확률, 낮을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목표액 달성할 확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와 있습니다. 자, 기온이 내년 예상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요. 이만큼 확률 높을 수도 있고요. 높게 되면은 달성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기온이 예년과 또 비슷할 수도 있다. 10분의 5로 비슷하겠다. 비슷하게 되면 달성할 확률은 10분의 6이다. 처리됐고, 기온은 또 낮을 수도 있겠다. 됐고, 낮을 때의 달성할 확률은 10분의 3이다. 됐죠? 예상 기온 형태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되어 있으니까 뭐 곱하기 형태로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00분의가 처리가 되겠고요. 4, 8, 32, 5, 6, 30에 3일은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100분의 62에 65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뭐 0.65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다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에 크게 좌우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예상되는 날씨가 나왔고, 됐습니까? 높을 확률부터 볼까? 날씨가 나왔고, 그렇게 될 때 달성하고, 짝을 좀 잘 재야 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종속이다 라는 개념으로.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곱부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자, 각각 그때 이제 달성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로 계산하는 이 틀이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부분이 개념적으로 사용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괜히 이런 문제에다가 막 이론 갖다 붙이는 게 더 이상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문과 문제군요. 학생 수가 각각 500명인 같은 지역의 세 고등학교 학생 3학년의 수학 성적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면서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름다운 분포를 이루고 있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달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B 고등학교보단 A 고등학교가 더 많다. A, B 두 고등학교의 성적 비교네요. 자, 평균은 두 학교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고득점 학생이죠. 자, 그런데 B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평균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고 A 고등학교는 좀 성적이 좀 흩어져 있죠. 잘하는 학생도 많고 못하는 학생도 많고. 잘하는 학생 당연히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존재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평균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고등학교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틀렸고요. 다음요.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르다. B하고 C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거네요. 자, B 고등학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주변에 학생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C 고등학교는 조금 A 고등학교처럼 성적이 조금 흩어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적이 고르다라는 이야기는 비슷한 성적들을 모두 받아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고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성적이 고르다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비슷한 성적이 나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학생들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표현이 좀 낯설다면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5번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고르게 나온다 이런 얘기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게 아니고 50점에 50점 근처에 계속 비슷한 성적이 나오겠다. 이건 이제 성적이 고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니까 고르다라는 표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자, 이게 지금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그렇게 되면은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표현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12번 문과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졸 신입사원의 월급의 평균은 80만원, 2,000불, 18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각각 주어져 있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세 국가에서 임의로 한 명씩 뽑힌 3명의 월급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자, 정기 분포를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80만 원을 한국 이렇게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평균이 80만 원인데 이제 94만 원 이렇게 받는 요게 이제 상대적인 위치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준화를 물어보는 거죠. 10만 원인데 94만 원을 받고 84. 우리가 이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그거 계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1.4. 요건 뭐 계산이 좀 쉽습니다. 자, 미국 평균은 2천인데 얼마를 받는다고 했나요? 2,250을 받는다. 표준화 시키려면 또 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불이 되어 있습니다. 300분에. 그러면 2,250에서 2,000을 빼니까 300분에 250 이렇게 되니까 30분에 5, 5, 25, 5, 6, 30, 6분의 5 이 정도 처리가 되는군요. 자, 그럼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은 평균이 18만이고 21만을 받는 건가요? 18만인데 21만을 받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21만, 10, 100, 1000만, 10만, 18, 하나, 둘, 셋, 넷,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25,000, 1, 10, 100, 1000만 됐나요? 25,000. 이거 계산이 좀 한참 걸립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개를 이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좀 소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210에다 180 해주니까 30이 되겠고 25가 처리되니까 5분의 6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대략 1.2가 처리되죠.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갔을 때, 자, 표준 정규 분포 해주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되는 이런 건데, 자, 한국 사람한테 1.4 위치에 있는 이런 부분에 위치해 있는 걸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0.6분의 5가 이제 계산 안 하더라도 1보다 작은 값인 건 알겠고, 그 다음에 1.2는 이제 이쪽에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 6분의 5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B, C라고 했으니까 한국 A, C, B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각각 정규분포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 뭐 만약에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계산이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복잡한 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가게 되게 되면 각각의 모양들이 다 다르더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모양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가 된 거죠? 한 개의 종류를 갔으니까 이 한 개의 종류에서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면 서로 비교가 가능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의미를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과 12번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평균, 표준 편차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다. 뭐 그렇죠.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맞습니다.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이 값의 근사값을 계산해 달라. 이 식이 나왔다고 쫄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식에 과연 무엇이 들어갔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곳 8을 보니까 이곳에 들어간 거니까 시그마가 2였어 이런 얘기가 있고, 자, 이곳 자리에 들어간 거 보니까 m은 5였어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5, 2 제곱 뭐 이런 형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좀 생겨 먹었는데 됐죠? 자, 그럼 뭐 어쨌든 뭐 4부터 6.6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앞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시그마가 2라서 2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게 되죠? 2 루트 2 파이 분의 1 2의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곳에다가 그냥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보게 되면 파이 분의 2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와, 이곳에 이제 곱하기 4를 해야만 생길 수가 있는 거겠네요. 와, 4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꺼내야 되는 거죠. 자, 이곳에다 이제 곱하기 4를 하게 됐을 때 곱하기 4를 하게 됐을 때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소거되고 루트 올라가고 재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규분포식으로 가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뭐 인테그랄 4부터 6.6까지
루트 파이분의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와 이거 언제 다 씁니까? 이렇게 구하라 이런 이야기는 4배의 4부터 6.6까지 fx dx 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표준화가 좀 필요하죠. 표준화가 좀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표준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시그마를 고쳐야 되죠. 2분의 우리가 계산해야 될 숫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4. 그 다음에 이제 6.6도 계산해야 되죠. 자, 근데 평균이 5였습니다. 이제 표준화식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처리가 되겠습니까? 표준화식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인 거고 2분의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하나의 숫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1.6이 됩니까? 괴상한 숫자가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셔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모양을 보게 되게 되면은 0이었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1.6은 얼마가 되는가요? 0.2826이죠. 0.8에서 이런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더 수식 형태로 폼나서 보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4배의 확률 4부터 평균별수 x가 6.6까지 으쌰 계산하라 이런 얘기는 4배의 자 우리가 이제 z로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0.8까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표에 가서 0.5 요 부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8 요거 열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1915 제대로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일까요? 2881 아하 2881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습니다. 6974 이렇게 됐습니까? 0.4796 나왔는데 또 여기다 또 몇 배를 해야 되죠?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4까지 됐습니까? 그럼 4624 4938 되겠고 그 다음에 47 31 되겠죠. 44 19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1.9184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1.9184 5번에 있군요.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식을 언급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어쨌든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요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곳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조사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자, 표준편차를 안다. 그 다음에 이곳을 보니까 평균이 5다. 그래서 평균이 5 이렇게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때 이제 4부터 6.6까지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좀 됐고요. 자, 근데 거기만 살펴보고 풀다간 좀 아주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이 앞에 수 부분도 이제 대입한 이 부분을 좀 잘 비교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식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2파 이렇게 되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4를 곱하기 한 그런 개념이 되어야 앞에 개수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4배의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요 표현이 좀 좋겠네요. 자, 4배. 자, 확률 변수 x 됐을 때 관식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가시. 좀 순서가 좀 살짝 바뀌었네요.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간 이식 모양 해서 이거 좀 찾아서 됐고. 그럼 이제 의미 파악을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그래서 의미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 수식이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긴장하겠는데 쫄지 말고 대신 이제 함정 형태가 여기가 좀 있네. 함정 형태가 앞에 부분에서 이제 겨우 딱 찾아놓은 이 부분 쫄지 말고 딱 눈만 크게 뜨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앞쪽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함정처럼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려고 우리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살짝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였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십시오. 22번 시작합니다. 어떤 전자들은 에너지 증감에 따라 세 가지 상태로 바뀐다.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 B 상태는 C 상태로 올라가고 A 상태의 전자 중 일부는 B나 또 C로 올라간다. 이거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감소하면 B 상태는 A 상태로 내려가고 C 상태는 또 B나 또 A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1단계에서는 A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가 증가해서 2단계가 되면 전자는 이런 데로 갔다가 이 전자가 취할 수 있는 경로는 A에서 B로 가고 A에서 C로 가는 두 가지가 되겠고 에너지가 또 다시 감소해서 3단계 되면 또 뭐 줄어들어서 쭉 내려가겠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증가 감소가 교대로 반복된다.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가능한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뭐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수열 파트의 내용을 넣어도 되는데 경로의 수, 가지수 구하는 거라서 뭐 그냥 경우의 수 파트로 좀 생각해서 좀 처리했습니다. 자, 조사를 좀 하면 됩니다. 1단계 AS입니다.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죠? 2단계 헷갈리니까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좀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로 가거나 C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증가되는 상태로 쑥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경로는 한 가지 해서 전체 가지수 합치면 경로는 뭐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단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다운되는 거죠. 그러면 B단계는 낮아져서 A가 되거나 C가 또 B가 되거나. 자, 근데 B는 낮아져서 A 되지만 C가 A로 가기도 하고 C가 B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한 가지 그대로 되는데 요거는 한 가지가 합쳐져서 두 가지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이제 합쳐서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4단계가 되게 되면 에너지가 또 올라가야 되겠고 그러면 올라가면 B나 C가 되는데 A가 B가 되기도 하고 A가 C가 되기도 하고 B는 그대로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그대로 두 가지인데 요거는 둘 하나 합쳐서 세 가지 이렇게 되겠고 다섯 가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진행해 드려야 되나요? 자, 에너지를 다운시키니까 A가 되거나 B가 될 텐데 B에서는 A도 되겠고 C에서는 A도 되고 B도 되고 그럼 여기 가질 수는 세 가지 여기는 이제 합쳐져서 다섯 가지 이 둘이 합쳐지니까 이게 이제 8가지 이렇게 되죠. 여기 5가 여기 5인데 여기 3이 여기 3인데 안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6단계는 이제 다시 에너지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6단계 그러면 B나 C가 되겠고 됐습니까? A와 B로 이렇게 가고 여기로 가고 다섯 가지가 되겠고 이걸 합쳐서 8가지 그럼 합쳐서 그 다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13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 단계에서 이제 7단계로 에너지가 이제 뚝 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A가 되거나 B가 될 텐데 이 B 부분에서 이렇게 오는 가지수는 그대로 되기도 하지만 C에서 오는 것도 있고 둘이 또 합쳐져야 되겠죠. 합쳐지니까 13가지가 되겠고 이건 그대로 8가지 요 둘을 합치니까 21가지 그래서 이제 답은 21가지로 답을 해가면 되는데 이 써지는 이 부분들 경로 이렇게 합해가는 이 부분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3, 5 더하기해서 8 되고 이렇게 더하기해서 또 13 되고 더하기해서 21 되고 자, 피보나치 수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수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규칙 좀 나와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꼼꼼하게 좀 잘 읽으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부분 이제 적용해서 알아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높이면 자, 고체에 있던 것이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경로의 수가 한 가지 에너지를 낮추게 되게 되면 다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는데 C가 다시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경로의 수가 요건 그대로 내려와서 한 가지인데 이쪽은 둘 합쳐져서 됐습니까? 합쳐진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까? 1, 1, 2 그 다음 합쳐서 3 그 다음 또 여기 경로를 보니까 합쳐서 또 다시 또 5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형태로 돼가는 그런 모양인데 자, 뭐 그런 피보나치 수열 이런 부분들까지 뭐 이해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경로를 차곡차곡해서 개수를 좀 계산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차분하게 좀 잘 정리하시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 조금 7단계 정도니까 뭐 길어져서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좀 침착하게 좀 잘 계산해야겠죠. 자,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